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8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제 정가의 화제는 이재명의 코로나 감염이었습니다. 왜 코로나 감염이 화제였느냐 하면은 요즘 코로나 감염을 했다고 자가격리 안 하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때문에 일단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원래 일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죠. 모레인데 이제 모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건지 취소를 한 건지 애매하게 어쨌든 그날은 안 합니다. 아마 열리기 어려울 걸로 보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재명이 재판을 하나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이재명이 최후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고 원래 9월 6일,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열리죠. 그래서 9월 6일 날 이재명에 대한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에 걸려서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할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9월 6일로 미뤘습니다. 9월 6일로 미루고 9월 6일에 구형을 때릴 예정이었는데 그 결심 공판이죠. 그 결심 공판은 그 다음 2주 후 9월 20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일단 2주가 늦춰지는 거죠. 2주가 구형이 늦춰지면은 뭐가 2주가 늦춰지냐 하면은 사상 첫, 이재명으로서는 첫 1심 판결, 법원의 1심 판결이 한 2주 늦춰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9월 6일이니까 보통 3주 내지 4주가 있으면은 1심 판결이 나오죠. 구형을 치고 나서.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 늦어도 10월 초 내년 봄에 1심이 나온다. 죄송합니다. 이번 봄에, 가을에 이제 1심에 나온다. 그러고 내년 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능하다. 자, 이 선거법. 그런데 일단 늦춰졌죠. 그 선거법이 2주가 선거가 늦춰져서 선거법 선거도 10월 하순쯤. 그런데 원래 10월 하순에 1월 1심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게 있었죠. 위정교사입니다. 그 전에 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기 전에는 이재명의 1심 선거가 10월 달에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10월 초순, 하나는 10월 하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 걸렸다고 오늘 재판을 안 하는 바람에 2주가 연기가 되면서 선거법도 1심 선거가 10월 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법과 위정교사 2개의 재판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데 2개의 재판이 1심 선거가 10월 말에 동시에 따닥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한 군데서 유죄 하는데 또 한 하루 이틀 있든지 한 바로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재판에서 유죄
이재명 유죄. 이재명 유죄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그걸 뭐 코로나로 억지로 걸리진 않았을 거고, 근데 어쨌든 자가 격려하는 건 이제 본인의 의지죠. 그렇더라도 일단 당장 1심 선고가 한 2주가 연기가 됐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쾌재를 부를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선고 2개가 연달아 놓으면은 거기에 더 골치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오늘의 시청 포인트죠.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거짓말 탄로났다. 브로커 김인섭 5년 받았는데 이재명은 몇 년 받을까? 자,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시청 포인트인데 제가 지금 선거법 말씀을 들었죠. 선거법이 1심 선거가 2주가 연기됐다. 근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선거법, 이재명의 선거법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거법 그 1심 판결을 앞두고. 뭐냐 하면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이번에 그거죠. 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대장동과 연결고리 끊으려고. 두 번째는 백현동 그 개발 비리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 2개 거짓말을 한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선거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거법도 10월에 1심 나온다는 것도. 그런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 거짓말 안 했다. 사실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2심 공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대관 업무라고 하죠. 성남시청의 대관 업무를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해서 용도 상향 변경을 시켰다. 그래서 그 대가로 77억 원 받았다. 그래서 5년형이 나온 겁니다. 1심과 똑같이. 그러면은 이 김인섭 재판부는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이 국토교통부 압력이 아니고 이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상향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1심, 2심 다. 그러면 이재명이 말한 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오늘 핵심 시청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부는 지민 신청 분석을 해드리고 행간의 뜻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해볼 시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초비상 이제 이 정도 되면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유죄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거짓말 한 게 명백해졌는데 다른 재판에서 다른 판사가 한 것이 무려 징역 5년감이나 되는 그 형을 내렸는데 그래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리고 63억 원 추징당했습니다. 77억 원 이 뇌물 받은 게 있죠. 뇌물 받고 이놈가 장사한 겁니다. 이놈가 장사했는데 이놈가 거는 누가 가지고 있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이죠. 그러면 그 브로커가 5년 받았으면 이재명은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백현동을 개발한 사람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아시아 디벨로퍼먼트 회장 정바울 씨가 검찰에 그런 진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브로커인 김인섭이 본인에게 200억 원을 요구하더라. 왜 200억 원 하니까 김인섭이 100억 원은 내가 먹고 100억 원은 그분들 드려야 된다. 그분들 누구? 이재명하고 정진상. 자, 그런 이야기들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판결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그런 인허가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재명 관련된 건데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위기에 빠지니까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재판이 이제 곧 1심 선고로 2개가 나오는데 법원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협박을 하고 한쪽으로는 회유를 합니다. 어르고 달래기. 법원에게. 법원이 가장 수건사업을 해결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일종의 재판 거래죠. 그리고 하나는 협박. 새로 된 최고위원들 일제에 나서서 협박 재판부를. 자,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석, 마지막 그 시청 포인트는 이원석이 9월 15일 날 퇴임하는데 지금 김건희 디올 파우치 일단 무혐의로 종결을 하는데 이원석이 또 수사심의위원회 열지 안 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원석은 계속 성역 없는 수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만들었던 성역이 2개가 있습니다. 성역. 그 2개를 이원석은 깨고 나가야 된다. 며칠 안 남았지만은 그 깨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 2주의 인물, 이번 주의 인물인데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한 사람씩 선정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이 지명 심층 분석은 이 행간의 뜻을 읽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첫 번째 기사로 미국 대선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심이 없는 부분은 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죠.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해리스, 모든 미국민 대선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을 한다. 수락연설이죠. 위대한 이야기 다음 장에 쓰자.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현지 시간 22일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기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 4일차 마지막 날 저녁 연설에서 본인의 청사진을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해리스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냐 하면은 사실 그때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총알을 맞았죠. 총알이 이제 귀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서 싸우자 이렇게 외쳤고 이 군중들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그때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을 해서 찍은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마치 연출을 해도 그렇게 연출할 수 없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바로 우리 PD께서 찾아주시는데 바로 저 사진. 저 사진은 연출을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뒤에 성조기까지 나복끼고 있죠. 자, 그래서 폴리츠상을 수상한 사진 기자가 찍은 저 사진 한 장으로 선거는 끝났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뭐냐 하면은 저 직후에 그 후보 사퇴 안 하겠다고 버티던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부통령 해리스가 후보가 됩니다. 해리스는 사상 2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죠. 그리고 여성 대통령 후보고 또 여성 흑인 대통령 후보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첫 여성 대통령, 흑인 대통령은 오바마가 한번 했죠.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되고 후보 교체가 하고 나니까는 반전이 일어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정치도 다이내믹하다. 불과 얼마 전에 그 사진 한 장으로 선거가 끝났다고 했는데 또 그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비슷한 면이 있죠. 사법 리스크 많이 안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정치 보복이다, 날조다, 이재명하고 똑같았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총알 한 방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대통령 2번째 대통령이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우리나라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해리스가 오늘 수락연설에서 한국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트럼프를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에게 알랑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처럼 알랑거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알랑거린다. 그때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서로 그 정상회담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아주 케미가 잘 맞았죠. 서로 이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그러면서 그들은 김정은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김정도 폭군, 독재자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죠. 그러면서 자, 해리스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김정은 폭군 독재자하고 이 한국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트럼프는 수락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방위비 분담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거둬야 된다. 이런 식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해리스는 여기서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을 했을 뿐 아니고 그 민주당 그 정당 강령에 처음에 후보가 되면서 정당 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 정당 강령에 이 한국을 14차례나 언급을 했다. 그래서 두 후보를 놓고 보면은 해리스가 한국에 더 우호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면 우리 정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치도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부정적으로 다이나믹했던 이야기입니다. 코인 전문가, 비트코인. 김남국 있죠, 김남국.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데, 김남국이 오늘 다시 지면을 탔습니다. 검찰 수십억 대 코인 거래, 김남국 소환조사, 수사 마무리. 참 늦죠. 이것도 이렇게 늦은 것도 이재명 쪽의 김남국 7인의 멤버와 관련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체제에서 수사가 더디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코인 수십억 건 어치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은 것은 20일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혐의인데 그 이제 알려진 게 지금 알려진 거죠. 그 처음입니다. 그렇게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처음 불러서 했고 1년 3개월 만에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검찰은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를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끝에 전자지갑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보를 해 분석을 했고 뭐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또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처음에 무슨 돈으로 했느냐? 재산이 안 줄었는데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9억 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뭐 60억이나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김남국 의혹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을 때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다고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검찰 수사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됐고 그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이 돈을 막 그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하는 시점이 대선 무렵입니다. 대선 무렵이고 그때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게임 캐릭터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제 그걸 코인으로 바꾸는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해서 한때 그 말이 파다하게 나돌았죠. 김남국의 코인은 이 자금 세탁용인데 자금 세탁용이고 그 코인에서 얻은 수익금 같은 것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거다.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수사를 안 했는지 수사했는지 밝혀지지 않은지
자, 그런 점도 여전히 지금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주변과 관련한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만 해도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처음에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20억 원 그것도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씩은 다 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 이런 걸 특검하는 거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근데 이런 데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뭐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쌓이고 쌓여 있는데 지금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넘어가는 그 상황이고 어떤 건 흐지부지 돼버리고 지금 김남국 수사도 그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이 코인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얼마나 수사를 철저히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지켜봐야 될 일이죠. 자, 아시아투데이 이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 요즘 좀 주목이 되고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수석 최고위원 지난번에 8.18 전당대회에서 김봉주 막 끌어내고 정봉주 억지로 정봉주 1위로 달리는 거 막 끌어내고 정봉주 6위로 막 밀어 넣어버리고 개딸들에 나서서 물론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막 억지로 갔다가 수석 최고위원 시킨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자, 일단 제가 김민석에 대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왜 김민석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 김민석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김민석이 째째한 한동훈,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구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한동훈을 갑자기 막 몰아붙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일단 기사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생중계 제안과 관련해서 대표 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한동훈의 공고한 당내 입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고, 당대표 1호 공약. 이게 뭐 아마 최상병 특검법을 또 이야기하는데 안 지키는 것이 새 정치냐. 말 바꾸기와 잔기술은 새 정치가 아니며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2조 심판론보다 더 공하다. 생중계를 한동훈이 하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다뤄드릴 게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생중계를 한동훈이 하자고 하는 건 이재명이 자초한 겁니다. 이재명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단독회담을 본인은 용수회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독회담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용산에서는 대통령과 1대1 단독회담은 안 되는 거다.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는 3자 회동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꼼수를 써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여당 대표하고 대표회담 그리고 자기하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두 개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윤 대통령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나하고는 나를 징검다리 삼는 게 돼버리는 거죠.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는 장면을 딱 보여줘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도 좀 시그널도 보내고 개딸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한동훈도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떼자.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징검다리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러리가 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안들이 무슨 법안을 가지고 좀 민생 법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협상하고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이 완전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특검, 탄핵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런 전국이 되는지 국민이 알도록 하자. 그래서 TV로 중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거기에 울렁증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울렁증, 공포증. 한동훈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고 2번이나 국회에서 막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본인이 TV 생중계에서 이 거짓말 막 하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걸려들었고 이번에도 걸려들었고 생중계 되는 데서 가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 울렁증 공포증이 있어서 이재명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인데 이것을 김민석이 이 한동훈에게 책임을 막 덮어씌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이슈 집중해 볼 시간에 왜 김민석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 시청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청해 볼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투TV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베개가 놓여 있죠. 이 아투TV 구독자 특별 1+1 이벤트가 있는데 그래핀 베개입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난 99.9% 그래핀 베개. 특히 100% 국내 생산으로 믿고 쓸 수가 있다.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우리 몸에 활기를 넣어준다. 그리고 거북목 요새 많이 있죠.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가 그분들 그리고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고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추석 특별 이벤트 010-4487-0949 이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추가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487-09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이슈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마저 드리고 김민석 왜 수석 최고위원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김민석이 최근에 이런 이제 한동훈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죠. 본인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한동훈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한동훈 너 상대는 나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한동훈은 내 상대가 아니야. 내 상대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수석 최고위원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여기서 반응을 하면은 딱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반응 안 하고 있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죠. 김민석은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뉴데일리에서 그 단독으로 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당헌 당규상 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합니다. 그때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하려고 잠깐 나가 있었을 때 박찬대가 했죠. 박찬대가 하는데 이걸 당헌 당규로 고쳐가지고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원내대표는 후순으로 밀리고 최고위원 중에서 다 득점자 순으로,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 순으로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먼저 우선권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거리가 되면은 당대표직에서 나오면은 박찬대가 전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이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김민석. 그러면은 김민석을 왜 그렇게 애써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었고 정봉주를 무례하면서까지 끌어내려 버렸는가. 정봉주가 만약에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죠. 자충우돌을 막 하는. 이재명은 지금 사법 처리가 돼서 구속이 되든 아니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대표직을 나오든 수렴 청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직을 본인이 나와도 그럼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대표 권한 대행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김민석 체제로.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김민석이 이제 이재명을 닮아서 괴담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수업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재명 아바타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걸로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해양 도시마다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 김밥도 못 먹는다 무슨 뭐 그런 괴담을 퍼뜨려서 수산업자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자, 그거 닮아서 김민석이 괴담을 퍼뜨리는데 뭘 퍼뜨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다. 계엄령. 이게 얼마 전에 김병주가 그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계엄령 괴담을 막 퍼뜨렸죠. 뭐냐면은 탄핵을 추진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을 장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괴담을 퍼뜨렸죠. 그 근거가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 국방부 장관 교체가 됐는데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후배다. 1년 선배다. 이거 딱 하나 근거. 그래서 충암고 라인이 군을 장악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탄핵을 막을 거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별 4개 출신인 김병조가 했죠. 별 4개로 사단장, 군단장까지 다 지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계엄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석이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냐 하면은 처음에 21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8.15에서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지적을 했죠. 이걸 문제를 삼아서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김민석이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김태현 앵커가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엄령을 이야기했느냐고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근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근거 없다는 이야기죠. 이 중차단 문제를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김민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헌법 77조에 비상계엄령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사문화된 겁니다. 비상계엄령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마지막 선포된 것이 1979년 11.5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피살된 11.5 때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뒤에는 계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계엄을 해도 헌법 7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77조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문화됐지만 헌법에 있는 걸로 계엄령을 선포를 해도 민주당이 과반 훨씬 넘죠. 그냥 그 해제를 요구를 하면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이 개딸들을 선동을 하고 정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탄핵으로 가는 또 절차를 이것저것 막 설치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이야기를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 최고위원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 김민석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초비상 유죄 안 넣을 수 없게 됐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오늘 백현동 2심에서 김인섭이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이 2심에서도 1심처럼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 변경 4단계, 주거 용지 비율 확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이 77억 원을 수수를 하고 정바울에게 이 김인섭이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심, 2심 전부 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백현동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이게 빠를 것 같은데, 백현동 사업은 그때 국립식품연구원 거기가 원래 있던 부지가 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비었죠. 비었는데 그것을 정바울 씨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남공항가 이것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산을 중턱을 파가서 옹벽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 옹벽 아파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화면에 그때 자주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정바울이 이것을 용도를 2단계 상향을 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김인섭이 브로커로 들어가고 나서 4단계가 갑자기 상향이 돼버리는 거죠. 검찰 영장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199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김인섭, 정진상 이 각각에서 어울려 지냈고, 2005년에는 이재명이 김인섭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성남시장으로 한번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김인섭은 그 지역의 터줏대감, 성남시의 토호 세력이죠.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과 다 많이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인섭이 먼저 정치권에 발을 담궈 놓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식당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김인섭 덕분에 이재명은 성남시장 민주당에 연결돼서 공천받아서 정치를 시작을 된 게 김인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해서 김인섭은 자기 돈 갖고 이재명 여론조사도 해주고 차명으로 뭐 쪼개기 혼도 하고 이런데, 이재명은 김인섭하고 나는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왕래가 없었다 이런 거짓말을 막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과 해서 결국은 정진상하고 김인섭이 아삼육이 돼서 성남시 백현동을 말아먹은 거죠. 말아먹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바울의 정언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김인섭이 200억을 달라고 하더라. 100억은 자기 거, 100억은 또 이재명 정진상 거.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김인섭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김인섭이 로비를 했다고 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고,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공문이 왔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협박이 있었다. 저 지금 사진에 놓은 사람이 김인섭입니다.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 이 말을 선거기간 중에 방송에서 한 거죠. 선거기간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이 생중계 울렁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건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 심리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다. 진짜로 실제로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4단계 용도 변경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장에 기재된 그 내용 아니야.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김인섭은 77억 원이나 받아먹었어. 이거를 다른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2번이나 1심, 2심이 전부 다. 현재 대법원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무죄를 선고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게 이미 김인섭 재판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김인섭 재판의 판결문을 몇 가지만 이름을 저쪽 바꾸면은 이재명의
이재명 미리 보낸 이재명 판결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뜨악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그 김인섭 2심 선고 결과로 맞았다. 그리고 또 선거법 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횡령 혐의로도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걸렸다 해서 선거법 1심 판결이 한 2주 정도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은 거의 같은 날 선거법에 아주 최대 악 영향을 미치는 이 재판 결과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다시 위기 상황에 빠졌다. 자, 그렇게 뭐 위기가 한 번, 두 번이어야죠 말이죠. 계속 이제 위기인데 이 선거법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늦어져서 10월 중하순에 선거법 판결이 나옵니다. 선거법 판결이 나오면은 자, 이 상황에서 무죄는 절대 꿈도 못 꿀 것이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 그 선거법이 유죄가 나오겠죠. 유죄가 나오는데 보통 뭐 일반 그 국회의원들이나 보면은 100만 원 이상 그 정치자금법이나 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가니까 한 80만 원 이렇게 선고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 이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김인섭이 징역 5년을 받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겠죠. 재판부에서.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이게 선거법은 재판을 빨리빨리 하도록 633, 1심, 2심, 3심, 633 되어 있는데 1심이 벌써 2년을 걸었기 때문에 또 법원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2심, 3심을 규정대로 3개월 다 채우더라도 내년 봄이면은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은 대표직도 날아가고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 못하고 민주당이 434억 원 국고 보조 받은 걸 토해내야 되죠.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거짓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쓴 비용 국고에서 보존 받았는데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434억 원. 그러면은 민주당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만 나와도 선거법에서 1심만 나와도 술렁거릴 것이고 민주당은 술렁거릴 수밖에 없고 또 마침 김경수도 복권이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몸을 풀기 시작을 했다. 이낙연도 나 정계 은퇴한 것 아니야. 요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명 행사된 그 총선 때 비명 행사 당한 뭐 박용진이나 뭐 이런 그 전직 의원들이 15명이 모여서 또 초일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의 1심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민주당의 여러 계파들 지금 숨죽이고 있던 그 계파들이 갑자기 모임을 만들고 막 앞으로 나섭니다. 그것은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갑작스럽게 민주당에 큰 변고가 생길 수 있다. 10월에 1심만 나오더라도. 그래서 가을에 대위기가 쏠린다. 선거법 다음에 유정교사 바로 판결 나오죠. 자, 그런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민주당에 감돌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 오늘 백현동 로비스트 이 김인섭 2심에서 징역 5년 받은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일종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법원을 회유하고 지금 협박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 회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쪽의 회유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1심 판사들이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든 또 위정교사든 선거법 그 위정교사는 김동연 형사 33부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건데 계속 그 끌어왔지만은 위정교사는 너무나 명확하죠. 범죄 혐의가. 그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할 때도 이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위정을 교사를 하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그때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공개를 하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겠죠. 개딸들에게 막 자표가 찍혀 있면은 이거 어떡하지? 뭐 가족들 생각도 날 테고. 한성진 형사 34부 선거법 하는 그 한성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겠죠. 가뜩이나 조마조마한데 민주당의 새로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라디오나 이런 데 출연해서 협박을 합니다. 김병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 4개짜리 막 괴담을 퍼뜨리는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최고위원이 나서서 만약에 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판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또 이번에 최고위원 꼴찌로 가까스로 당선된 이현주 같은 경우도 TV조선 유튜브 프로에 출연해서 이 선거 결과가 유죄가 나오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이 어디로 쏠린다는 이야기죠? 법원으로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중에서도 그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 개딸들이 덤벼들겠다는 이야기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협박이죠. 그전에는 협박을 이 법원 전체에 이제 하느라고, 판사를 무슨 죄죠? 판사들을 판결을 잘못하면은, 법 왜곡죄를 신청을 해서 판사들 판결을 봐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막 이런 그 이야기도 했었고, 또 김동화, 지금 국회의원 된 김동화, 그 대장동 변호사죠. 김동화는 무슨 법원의 판결에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된다. 그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발의로 막 하고 나서 앞으로 판사도 탄핵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1심 선고를 앞둔 판사들에게, 개별 판사들 2명에게. 자,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은 이럴 수가 있죠. 그 법조계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거 뭐야, 정치권이 그러면 이거 상권 분립 위반 아니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도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상황인데 부글부글 끓는 거죠, 판사들이. 자, 그러니 민주당에서 이재명 쪽에서 이번에는 당근을 내밉니다. 당근. 여태까지 채찍을 막 허공에 흔들면서 너희들 우리 그 이재명 이 유죄 판결 내리면 칠 거야, 채찍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또 부글부글 하니까는 당근을 하나 내밉니다. 이 당근이 일종의 재판 거래입니다. 뭐냐면은 법원의 수건 중에 하나가 법관 임용 제도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때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나서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때 이 판사로 임용이 되려면은 검사나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거쳐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게 또 순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딱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이 10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 생활을 거쳐야지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의 문턱이 높죠. 10년 이상을 거쳐야 되니까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10년 이상 막 거치고 이 경력이 있고 하면은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판사 수급이 잘 안 돼서 사건은 많은데 이 판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완화를 해서 5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수건이 있었죠. 판사들 사이에, 판사 사이에서.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거 우리가 할게 해서
온열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해서 민주당 20몇 명이 동시에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3년 전에 똑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그 법안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것을 발의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과정은 뭐 상황을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때는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민변이나 참여연대하고 입장을 같이 해가지고 이 판사는 좀 경력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같은 법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법원에 잘 보이기 위해서 법원에 좀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판 거래입니다. 법원이 그런다고 해서 여기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재판 거래 하던 버릇에 놓은 거죠. 이재명이 권순일 그때 처음에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받고 모든 게 날아갈 뻔 했을 때 권순일,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을 구워 삶아서 2억입니다. 아직은. 그거 이제 수사 지금 들어갔습니다. 재판 거래를 했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주는 대신 처음에 김만배가 하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1억 5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 가입시키고 나중에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은 대법원장 시켜주기로 했다. 그런 설까지 있었습니다. 그 재판 거래를 해봐서 성공을 시켰죠. 그때. 지금은 수사 대상은 됐지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또 재판 거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유죄 안 때려주면은 아니면은 뭐 피선거금 박탈 안 될 정도로 살살 때려주면은 우리가 법원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줄게. 떡 발의를 해놓는 거죠. 처리 안 할 겁니다. 왜? 10월 달에 결과 보고 처리하겠죠. 1심이라도 결과 보고. 우리 이런 거 해놨어. 이게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는 그 수사 거래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이죠. 박은정 조국당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데 그때 법무부 뭐 감찰 담당관,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 수건 사업을 우리가 해결해 준다 이래가지고 공수처의 그 검사 숫자 늘리기, 검사 임기 늘리기, 공수처 수건 사업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는 법안을, 이거 수사 거래죠. 그런데 이 재판 거래 시즌 2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막 협박을 하고 판사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그 유죄 때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노골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가 그 법원에 그 애로사항 우리가 이렇게 국회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게 뭐 시정 잡배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쪽에서 다 벌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뭐 김동연 부장판사든 한성진 부장판사든, 김동현은 유증교사, 한성진은 선거법인데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부장판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부죠. 합의부는 주심판사, 배석판사 두 사람 더 있습니다. 3명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의 사시 때와는 달리 사시 때는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 재판장보다 한참 기소가 미치어서 거의 뭐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다 하는 풍토였죠. 합의부가.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검사를 했던, 변호사를 했던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배석 정도 하면은 이 판사로서는 아직 그 연차가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검사나 변호사로 10년 동안 그 김현장 같은 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판사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판사로가 돼가지고 과거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 부장판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급박을 해도 또 3명이서 하면은 책임이 또 분산되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이재명이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혹시 그 전에 유창훈 이 영장판사 때처럼 정말 돌출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국민적 저항을 판사들이 받습니다. 진짜 받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현주나 뭐 김병조가 이야기했던 그런 국민적 저항은 국민적 저항이 아니고 그건 개딸들의 저항이죠. 개딸들의 반란이죠. 개딸들한테 욕먹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은 면죄부 주는 판결을 내리면은 진짜 국민 그 개딸이 아니고 개딸도 국민 쪽에 한 사람이지만 그 개딸들의 저항을 반발을 사는 거고 만약에 재판부가 정말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국민의 저항을 진짜 받게 됩니다. 그 점을 뭐 판사들도 잘 알고 있겠죠. 마지막 소개해드릴 오늘 시청 포인트 이거였죠. 이원석이 퇴임 전에 꼭 할 일, 이재명과 문재인 성역 계기. 살아있는 권력이 왜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도 성역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9월 15일 되면 퇴임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20일 남았는데 그 전에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법불악의, 법은 기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악의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걸 실천하는 방안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디올파치를 수사를 하라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할 때도 성역 없는 수사를 이야기했고 뭐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3의 장소에서 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패싱됐다고 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계속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성역은 살아있는 권력, 현재 권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 스스로 두 개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권력, 문재인 수사, 하나는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 수사. 이 두 수사를 막았었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아서다가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일선 수사부서가 움직여서 문재인은 지금 리상직의 뇌물 사건,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와 관련된 이 전주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임종석, 조국, 임종석은 소환당했고 조국은 소환되죠. 바로 문재인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이제 마지막은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죠. 다른 사람 다 소환하고 문재인만 소환 안 할 수가 없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데.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안 하다가 이제 임기 마지막에 레임덕이 생기니까 막 일선 그 검사들 수사해서 뭐 타지말, 뭐 감봉권, 뭐 샤넬 의상 이거 전부 다 참고인 조사를 다 했죠. 그러면 참고인 다 불렀으면 이제 김정숙 불러야죠. 이재명, 김혜경 이 두 사람은 7월 초에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몇 개 주고 둘 다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둘 다 아직 묵살을 외면을 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8.18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이랬죠. 뭐 8.18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그럼 소환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남았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가 만든 두 성역을 깨야 된다. 깨는 방법은 간단하죠.
수사 다 해놨으니까 문재인, 김정숙 소환을 지시를 하고 이재명, 김혜경 소환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신속한 지시. 그렇게 안 하면은 후임 검찰총장 심우정에게 부담을 다 넘겨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역을 깨고 나가려면, 성역을 깨려면은 자기가 쌓은 성역 2개도 다 깨라. 다 깨고 나가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치기 전에 2조의 인물 2사람, 베스트하고 워스트인데, 베스트는 제가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생소하신 이름이지만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베스트 인물로 꼽았습니다. 최근에 조국, 임종석 소환을 하고 이제 문재인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형사3부에서 9명의 검사를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문재인 수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정점만 남아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처음에는 이원석 사람이다 이래서 오해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만 남았다. 그것은 이원석 손에 달려있다. 선역을 깨야 된다. 그래서 베스트. 워스트는 조국하고 임종석입니다. 조국하고 임종석. 임종석은 소환이 됐고 조국은 소환이 되는데 이 2사람이 소환되기 전에는 임종석도 그랬죠. 이거 정치보복이다. 정치수사다. 나는 죄가 없어. 왜 정치보복을 해?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임종석 들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안에 들어가서 검찰과 싸워야죠.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조국도 이제 불려가면서 이거 뭐 정치수사다 하면서 들어가서 묵비권 행사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을 그때 들었죠. 그때 정경심 그 수사하고 재판할 때도 묵비권을 행사했죠. 법대 교수라고 법 안다고. 자, 그래서 월스트는 조국, 임종석 이 2사람을 꼽았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보내드린 son국권의 현장 정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아울러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son국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